이번 시간에도 7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세상은 어디 그래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참 쓰러져서 눕기도 하고 별의 별짓의 행태가 다 나오는 것이 이 세상살이라고 한다면, 천하 대도의 공부를 하는, 즉 내가 수행자로서 좀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한번 담아보자 라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해서 수행에 임하죠. 그분들이 과연 성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라톤 풀코스로 말하면 그 풀코스를 다 뛰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니까. 글쎄, 얼마나 될란가 참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혼자 독살이를 할 때입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출가해서 이제 절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 3, 4년 됐을 때에 한 노 부부께서 찾아오셔서 저랑 하루 저녁을 자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은 얘기를 내가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여사님은 이제 신 여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일제 시대 때의 그 암울한 시기에도 그 지역에 부모님이 지닌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집 땅을 밟지 않고서는 뭐 읍내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대지주였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집을 이제 올 때에 그 시집은 못 살았지만 사람이 그래도 양반 집안이고 좀 착하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올 때는 몸종도 데리고 왔답니다. 몸종. 말하자면 이제 그때만 해도 몸종을 부잣집에서는 해방 전이고 그러니까 양반들 이 어떤 가세가 있는 집에서는 하인이나 몸종들을 두고 살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종을 데리고 이제 말하자면 시집을 오고, 이분은 이제 당시에 그 사범학교가 생겨서 그 사범학교를 이제 다니고 말하자면 이제 학교 선생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죠. 근데 시집에 와보니까 정말로 요즘 시체 말로 똥구멍이 시집에 가난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친정에다가 SOS를 쳐가지고 논도 장만해주고, 예. 또 서방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은 이거 공부하는 만큼의 실력은 있는데 이거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일본 유학까지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을 전공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본에서 말하자면 공부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되죠. 결국에는. 그런데요, 묘한 것은 이 신여사가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가 안 들어서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이제 물론 그 유학 갔다가도 오고 가고 했을 거지만 어떻게 끈자오지간 애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 안 들었으니까 뭐 시댁에서는 과거에 자기들이 그 똥구멍에 찢어져서 가난할 정도로 사는 그 집안을 이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 집안을 일구어 줬는데도 어떻게 되었냐, 한 7, 8년 세월이 넘어가니까
이 남편이란 사람, 서방님이란 사람도 이제 말하자면 가서 공부해서 이제 판사 자격증 따오고, 이러니까 뭐 한국에 이제 와서 일본인들 그 법 쪽에 그 당시에 이제 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본인은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시댁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이거 도무지 안 된다. 그래도 이 개를 끊을 수는 없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여성들이 그 애를 못 낳는다는 거 칠거지약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아주 막 시댁에서 내쫓고 그런 얘가 많았잖아요. 이 신여사도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쫓겨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학교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 부근에다가 조그만 집 하나 사고, 그리고 서울 쪽에다가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큰 대저택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은 이제 남새 주고, 말하자면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말하자면 이제 내쫓긴 거죠. 소방 맞은 거죠. 근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신여사님은 그냥 꿋꿋하게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혼은 안 한 상태죠. 이혼은 안 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가서 살아라니까 이제 나가서 사는 과정인데, 해방이 되고, 얼마만큼의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에 자기 몸종인 향금이가, 이름이 향금이라고 그러는데, 향금이가 그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와서, 그냥 참 예전 같으면 아씨 이래야 될 호칭이 그냥 형님 그러더랍니다. 첫마디가 깜짝 놀랐답니다. 네가 세상에 아무리 개화되고 변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는데도 뭔 일로 왔냐고 했더니, 내가 형님의 악기를 막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내가 그 집에 말하자면 그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학교를 가게 된 나이가 됐으니 이제는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줬답니다. 필요한 게 뭐냐. 그러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며칠 또 신세를 져야 되는 거죠. 왜? 그 쇼크로. 세상의 변해도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가니까. 자기 몸종이 자기한테 형님이라고 하질 않나. 참, 그렇게 또 자기 몸종이 또 자기 서방을 또 말하자면 어쨌건 간에, 또 차지해서 거기서 또 자식까지 낳았다고 하니 참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학교에 복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먼 친척, 누가 그러더래요.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 먼 친척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거두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양녀를 하나 드리거든요. 양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 다 이것저것 지난 과거의 어떤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학교 그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는 데서 이제 새방을 살고, 또
자기 집은 큰 저택은 남새 주고 그렇게 있는데 발령을 또 다른 곳으로 받게 돼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혜사님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새로 이사 간 그 부임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살던 집에 전기세를 계산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전기세. 그러니까 전기세라는 것이 참 그 계산법은 묘하지만 자우전 또 달달달해서 그 뭐 좀 우수리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사는 날까지 한 보름 정도는 자기가 계산을 자기 기억에는 계산을 안 해준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거 아무래도 남의 거 끼워 먹는다는 것이 그게 그 신혜사님이 마음에는 걸려서 언제 이제 휴일날 택해서 전에 살던 곳으로 와서 이제 주인 여자를 만나죠. 주인 여자는 이제 신혜사님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대뜸 아이고 연락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많이 찾았는데 내가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주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래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여기 참 잘 오셨다고 그렇잖아도 자기네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우리 신혜사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참 자기로서는 알 길이 없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참 하늘에서 좀 보내준 것처럼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집주인의 사정의 얘기는 또 이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이제 말하자면 계시는데 외삼촌이 부인이 말하자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몇 년이 세월을 지나고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정년의 나이가 이제 한 60 되나 보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혼자는 외로우니까 좀 장가 좀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제 그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막상 사람을 골라보면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으면 또 이것이 안 좋고 이 참 사람 이게 그 외숙모짜리 하나 고르는 것이 그 형제간들이 나서서 그렇게 애를 써도 낙점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한 날 신여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신여사도 이제 50에 접어든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자신이 30대 초에 그 양녀로 들였던 딸도 또 많이 커서 이제 시집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여사도 그러만 있어라. 내가 참 나도 한 몸 의지할 것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똑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안 먹겠어요. 근데 글쎄 나는 아주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아니더랍니다. 그 주인집 그 전에 살던 집주인 그 여자가 그냥 전화로 사발 통문을 다 돌려가지고 그냥 형제간들을 싹 모이게 하니까 한 20명이 모이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작 승낙도 안 했는데 뜨뜻미지거나 좀 반신반의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사이인데도 그냥 그 집안에 그냥 형제간들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아주 그냥 얘를 차리면서 아주 그냥 숙모님 하면서 그냥 작은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말하는 정신을 혼을 뺀 거죠. 참 그래 가지고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서 쫓겨난 것으로서는 양녀를 들인 것이 잘했고 또 그래서 그 딸이 또 시집 가서 또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좋았고, 자기도 혼자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의지하는 그늘이 있으면 좋으리만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 참 자식들이 그냥 말하자면 외삼촌 장가버린 날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나서서 얼떨결에 말하자면 시집을 또 다시 한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새로 맞이하는 서방님도 공무원으로서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직했으니 얼마나 올곧은 사람이에요. 예? 당신은 정년퇴직을 했는지 아마 그 나이입니다, 자오지가. 예.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참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인천 쪽에서 살고 계시다가 옛날에 그 말하자면 그 나한테 한번 찾아왔던 기억이 나나 봐요. 네, 옛날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오랜만에 와서 저한테 잠을 자고 가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다 털어놓고 좋아가지고 그때 그 사륜구동차, 외제 사륜구동차가 구하기 참 귀한 시절인데, 그거 빨간색으로 촥 빼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그냥 어디고 그냥 전국을 갔다 그렇게 놀러 다닌답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대지주의 딸이 참 그 가난한 데로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을 또 일궈주고 애를 못난이 쫓겨났는데 또 그 시댁에서 얻은 부인이 자기 몸종한테서 또 씨를 받아서 또 그 집이 또 이어나가게 되고, 예. 자신은 살다가 먼 곳으로 말하자면 이제 발령받아서 갔는데 이 전에 살던 집에 그 전기세 그 몇백 원이 이 생각이 나서 갚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에 다시 되돌아와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돼서 그 신여사가 전기요금 그 몇백 원 며칠 쓴 거 뭐 한 1,000원이나 될라나 어쩔라나 하는 그 돈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뭐 몇 푼 안 되는 거지 그냥 잊어버리지 이랬더라면은 그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했겠죠.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다 보면 때를 만나게 됩니다.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계절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는 것이 제대로 때를 만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을 합니다마는 하늘에서 정해진 암수의 기운,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누누이 많이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 실감 못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암수로 풀어보니까 일단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암수를 풀어봐야 됩니다. 왜? 암수를 풀어서 암놈의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암스러운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또 순놈의 기운에 들어있는 사람은 숫스러운 짓거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가면 되죠. 그러면 암놈이라고 해서 다 나이가 같으냐? 아닙니다. 또 나이가 달라요. 1살에서 또 10살까지가 있으니까 다 다르죠. 순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이것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인데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좀 누가 이렇게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나는 이제 습관적으로 밥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를 들으셔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는요 철학을 배우신 분이 많아서 자신의 태어난 태세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더러더러 만납니다. 근데 엊그제 만난 사람도 무슨 띠냐 물어보면 몇 월생이냐 물어보면 이 천간에 네 글자가 떠요. 이거 네 글자는 알 수 있어요. 뭐 갑자생, 갑기토, 그럼 병인을부터 시작하니까 4월 달이면 병정무기 기사가 되겠죠. 갑자 기사월 이렇게 됐죠. 근데 태어난 날은 만세력이 있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 없죠. 암놈인지 순놈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갑자는 순놈이지만 4월생 기사는 이거는 암놈이거든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술일주라 그래요. 병술일주. 네, 병술일주. 어떻게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했더니, 직장 생활하면서 그 동아리, 직장 내 동아리가 있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나서 이렇게 이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오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서 좀 들락날락거리면서 조금 읊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병수리는 이거 암놈인데 암놈. 병화가 오행상 태양이 속합니다. 태양은 어때요?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위성들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 지구, 천왕성, 명왕성 이 자신의 별들에게 전부 다 열기, 부모로서 따뜻한 열기만 다 주지 태양 자체가 얻어먹는 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병화에 들어있는 그 천간에 떠있는 사람들은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지만 또 태양이 빛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양 내는 것에 능숙하고 자랑하는 것에 능숙하고 또 남에게 또 앞에서 일하는 거, 남 앞에 가서 모양 내주는 거, 연예인들이라든 이런 것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병술의 그 술토가 말하자면 앞에 있는 월주와 앞에 있는 그날 만나신 분은 9월생이에요. 9월생. 9월생은 또 그 개달이죠. 무술입니다. 무술이는 순놈 중에서 대장계죠. 대장계. 아주 뭐 그때는 빵빵 남자니까 빵빵 시기적으로 잘 나가죠. 임자 무술 병술 어떻게 밑에가 술술이죠. 성질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남과 타협이 안 되고 제 자랑만 하고 좀 실속이 지금 없다. 거기까지만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풀어서 뭐 얘기가 뭐 있어요? 좋은 소리도 좀 해주고 나쁜 소리도 좀 해주고 말았죠. 세상은요 자신이 계절과 계절의 때를 알면은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보면 보이는 거죠. 왜? 하늘의 기운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화의 기운은 병화의 일을 하니까 갑은 갑의 일을 할 것이고 을은 갑은 순놈 어린 순놈으로서 자신의 일을 할 것이고 남이 볼 때는 답답하고 좀 어떻게 그럴까 좀 짓궂고 이러겠죠. 갑은 을은 뭐예요? 을은 암놈이죠. 암놈이니까 남의 말에 잘 듣고 순종하죠. 병화는 이거 암놈입니다. 병화는 암놈.
자랑하다가 망가집니다. 자랑하다가. 실속이 없죠. 그 다음에 정화는 순놈입니다. 젊은 장정 어깨처럼 튼튼한 남자죠. 그리고 의지가 굳세고. 그 다음에 무는 요거 순놈입니다. 아주 순놈 중에 대장이죠. 요거는 아주 말하자면 손에 칼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이러니까 아주 힘있는 순놈이죠. 기는 토에 속하는데 요건 암놈이죠. 암놈. 우리 집에 어머니와 같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암놈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요거 순놈입니다. 이것은 살벌하죠. 살벌. 왜? 가을이 되면은 모든 곡식들을 다 모가지를 잘라야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거둬들인다는 얘기는 있는 것들 다 그냥 모가지 훑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경금이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신금은 이것도 순놈인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모양내는 가공된 색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이쁘장하죠. 신금이 천간에 떠 있으면 이쁘장합니다. 남 볼만해, 보기에 봐줄만 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은 요거 암놈입니다. 임은 암놈이지만 나이 먹은 암놈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말하자면 할머니 같은 그런 기운이죠. 그리고 이 인수가 천간에 떠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실수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이 천간은 마다가 다 달라요. 짊어지고 온 기운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 글자만 풀어주는 거지 무슨 점 보는 거예요? 점 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천간의 기운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 개는 요거 암놈인데 어찌 보면 나이 먹은 암놈이라서 이것은 다음에 다시 개로 가면 어디로 가요? 다시 갑으로 가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물로서는 박쥐라고 하는데 요 박쥐가 하는 일은 아주 영리하죠. 왜? 세상을 달관한 사람이니까. 10살 먹었으니까, 나이를 10살. 그러니까 눈 감고서도 날아다니면서도 한 마리도 다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영리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욕심부리다가 제풀이 자빠지는 경우가 많다. 똑똑하긴 똑똑한데 덜 똑똑해. 덜 익었다니. 다음엔 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갑과 개는 문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조금 풀이하는 데에 좀 양쪽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죠. 말하자면 갑은 여우, 을은 담비, 병은 사슴, 정은 노루, 무는 이제 하늘에서는 독수리, 땅에서는 개, 바다에서는 가재, 무는 요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기는 오리. 그 다음에 경금은 까치. 그 다음에 신은 꽁. 꽁이 이쁘잖아요. 순놈 장기들 보면 참 이쁘잖아요. 아주 털 빛깔이 아주 그냥 어사화이도 꽂고 다니고, 오지게 쓰면 그 임금님 앞에서 딱 그 깃돌 꼽는 그 어사화가 임금님 내려줬겠어요? 그만큼 이쁘죠. 그 다음에 임은 제일입니다. 제일. 굳셉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한 기상이 있습니다. 임은. 개는 박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의 동물과 천간의 나이만 알아도 그것만 풀어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굳이 풀어가면서 뭐 할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60갑자를 연구하고 60갑자에서 빼낸 거 아니에요? 아, 이러한 비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누구라도 천하 대도는 사사로움이 없다. 그래서 항상 선한 쪽에, 착한 쪽에 편을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여사가 자식 인생에 누구를 탓하거나 욕을 하거나 정말 서운한 앙금이 남았다면은 그렇게 말년에 좋은 배필 만나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승에서 진 빚은 저승에 가서도 갚아야 됩니다.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